정치 활동을 통해서 자기 삶의 의미를 불어넣는 사람이고. 대선을 37일 앞둔 현재 민심은 어떻게 보이고 있을까요? 드디어 수백 개의 여주를 통합한 MBC의 빅데이터 분석 여론조사 M이 돌아왔습니다. 윤두창 파면 직후 역시나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은 급등하고 있는 추세이며 제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서울입니다. 서울이 지난 대선에서 뼈아픈 상황이었는데 역시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이며 인천, 경기 역시 이 후보의 강세가 압도적입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후보가 앞서 있지만 박스권에 갇혔다. 국민의힘이 불리하지만 경선을 통해 컨벤션 효과를 얻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있었지만 막상 각 당 경선이 시작되고 보니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국민의힘이 기대했던 컨벤션 효과는 아직 없습니다.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김문수 후보가 한때 두 자릿수를 기록했을 뿐 다른 후보는 모두 한 자릿수입니다. 전국 지표조사의 경우 일부 오르긴 했지만 국민의힘 후보 지지율은 모두 다 합쳐도 30%대를 넘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힘이 박스권에 갇힌 모습입니다. 적어도 현재까지는 경선이 흥행에 실패했다는 뜻입니다. 그 사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이른바 박스권을 뚫었습니다. ARS 조사에서 이 후보의 상승세는 더 두드러집니다. 50%를 넘기도 했습니다. ARS 조사는 정치 고관여층이 과표집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래서 선거가 다가올수록 참고할 만하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관련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더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생존 여부를 그냥 하늘에 맡겨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냥 계산 없이 그냥 딱 판단해서 지금 필요한 일이다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결과로 귀착될지는 몰라. 지금 재판도 그래요. 재판도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저렇게 될지 누가 알았어요? 완전 무죄가 날지. 그는 2020년도에 대법원에 갔을 때도 그랬어요. 그때도 다 이제 끝났다고 그랬거든. 근데 대법원에서 엎어가지고 무죄 취소가 완성됐죠. 그러니까 이런 시련들을 겪으면서 그냥 밀고 가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내 손을 떠났다고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손을 떠났고 그냥 자기 자신은 그냥 그때그때 자기의 권한 범위 안에서 그냥 판단하는 거고 판단하면 그냥 집행하는 거고 그것이 어떤 결과로 귀착될지는 나는 모르겠다. 그렇게 해서 밀고 가는 느낌이에요, 지금 보면.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라고 재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보기에는. 내게 아니기 때문에, 내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판단, 내가 할 수 있는 행동 이걸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럼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하는 김에 저희도 사실 이제 방송을 하면서 그 부분을 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고민이 될 때가 있거든요. 이분이 자수성가한 사람이잖아요. 완전히 바닥, 그야말로 이제 빈민의 삶에서부터 대통령 후보까지 올라온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성공한 변호사였고 그리고 자산도 나름 갖춘 잘 살게 된 사람으로 이제 된 거잖아요. 주식 투자도 잘하고. 사실 자본주의 천병이에요. 근데 이제 공적 삶, 그러니까 행정을 맡게 됐을 때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부터 먼저 시선을 준단 말이에요. 교복 못 입는 애들, 과일 못 먹는 애들, 이런 식으로 가는 거. 근데 저도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고민하다가 어디 이제 기고를 할 때 그 얘기를 표현을 했었어요. 광주 대단지의 자식이다. 그 지금의 성남을 입게 한 서울에서 쫓겨난 사람들을 트럭에다 실어가지고 갖다 버렸던 동네. 거기에 빈민 출신의 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박정희 시대의 그 개발 시스템에 대한 도전, 이거를 최종적으로 깨부수고 새로운 국가 시스템을 바꾸는 어떤 작업의 최종 작업, 그거를 하러 온 인간이 아닌가, 그런 정치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면도 있고요. 근데 제가 더 눈여겨보는 점은 되게 사람들은 그 평이한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표현을 하자면 나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직접 인용하면 이래요. 저는 제가 어떤 일을 해서 사람들이 행복해하면 그걸 보는 게 행복해요. 라고 말을 해요. 네? 내가 뭘 해서 어떤 사람들이 행복해하면 자기도 행복해진대요. 나는 안 그렇거든. 어떤 때 행복을 느끼십니까? 나는 내가 한 일 때문에 어떤 사람이 행복해하면 나는 내 행복은 어디 갔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어린이날에 제가 정치할 때 국회에 있을 때 어린이날에 이제 동네에 막 어린이날 행사가 막 있고 어버이날 행사가 막 있잖아. 그러면 어린이날 가서 막 애들하고 막 놀아주면서 우리 어린이는 집에 아빠를 못 봐. 우리 집 어린이는 못 보죠. 그러고 막
무슨 어버이날에 막 노인정 가서 행사하고 막 가서 막 노래도 한 곡 뽑고 네네네. 뭐 할머니들 앞에서 네. 이거 하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한테는 못 가고 아이고야. 꽃방울만 보내.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네. 나는 사람들을 행복해 주려고 정치를 하는데 내 삶은 뭐지? 오.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이게 네. 이렇게 생각하는 놈은 정치를 오래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생각할 수 정치에 있죠. 성공하기도 어려워. 이재명 대표를 보면 네.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그 자체가 내 행복이, 내 삶이 따로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어떤 기자가 표현한 거를 빌려오면 공적인 활동에서 만족을 얻는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나는 공적인 활동에서 개인적인 만족을 못 얻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가만히 아주 개인적으로 아주 친밀한 사이는 아니지만 공적으로 드러나는 언행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 사람은 자기 삶의 의미를 정치를 통해서 부여하려고 하는구나. 이 정치 활동을 통해서 자기 삶의 의미를 불어넣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저걸 안 하면 죽는 거다. 그 죽는 순간까지도 저걸 해야 될 사람이다. 제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치가 세상 만사와 다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도자는 우리나라 대통령은 그냥 유능한 게 아니라 매우 유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글로벌 시장, 외교, 안보, 경제, 공급망 각 분야별로 아는 게 많이 있어야 되고요. 근데 그 습득력이 굉장히 빠르시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그리고 이제 열심히 살아온 사람만이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때 양복 입은 글라디에이터, 이제는 담 넘은 양복 입은 글라디에이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한테 지금까지 한 보고를 한 30건 올렸어요. 아, 벌써? 예, 계속 올렸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다 대화식으로 해가지고 코멘트 주신 다음에 팔로우업 질문들도 있고 질문도 있고 해서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만약에 집권을 하게 된다면은 예. 만약에 예. 하게 된다면은 금년 말까지 참석급이 참석하는 국제 회의가 5개 내지 7개가 될 수가 있다. 예. 그러니까 우선 유엔 총회가 있고 9월 달에 예. 9월 달에 유엔 총회 말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유엔 총회가 있다고 하지만 9월 달에는요. 15개 안보리 상임 이사국 중에서 우리가 의장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의를 진행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그 그림은 좋아지겠죠. 네, 공감합니다. 다시는 정권 교체를 당하지 않도록 많은 준비를 할 것입니다. 물론 민주당은 혹여나 변수가 될 수 있는 대법원의 판결을 계속 압박을 해야 합니다. 이미 대선은 냉정하게 끝났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들이 정말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대비는 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이걸 심각하게 생각해서 망했다, 좌절이다 이럴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해당 부분은 계속 방심하지 않고 지켜보며 여러분들께 보고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어나바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